네, 반갑습니다. 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의 정대성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발표할 기회가 돼서 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현대제철 지식정보 플랫폼의 사례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철강업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떻게 가치를 더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전반적인 현대제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도입 배경과 구축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Operating blast furnaces and electric arc furnaces. By producing 24 million tons annually, Hyundai Steel achieves one of the world's top 10 steelmakers rankings. With the successful operation of blast furnaces number 1, 2, and 3, it turns the raw materials of iron ore and coal into automobiles, ships, home appliances, and machinery by using hot-rolled coils, cold-rolled coils, and plates. Korea's largest production capacity of electric arc furnaces use steel scrap metals that is required to construct buildings, bridges, and railroads with the production of sections, reinforcing bars, railway rails, rolls, and heavy machinery products. 앞서 영상과 보셨듯이 저희 현대제철은 창립 71주년으로서 글로벌 종합 철강 회사입니다. 매출 26조, 임직원 수가 12,000명 정도로 규모이며 그리고 글로벌 한 18위 정도로 저희가 조강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로 3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인천, 포항, 당진, 울산, 순천 그렇게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에 현대차 그룹에 편입을 하면서 한보철강과 현대 하이스코 그리고 현대 종합특수강 등 여러 공장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10년에 당진제철소를 개막을 하고 기존의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던 전기로 체제에서 철광석과 그 석탄을 이용해서 그 쇳물을 생산하는 그런 고로 사업 체제로 저희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그 복합적인 그 제조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현 시점에 철강업에서 가장 큰 화두인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챌린지가 있고 2030년에 저희가 탄소 배출 감소가 12%가 목표를 하고 있고 2050년에는 넷제로로 탄소 중립을 실현코자 도전 과제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5개 사업장이 있는데 각 안전, 생산, 품질 등의 각 사업장별로 우수한 사례들을 상향 평준화를 하면서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력이 70년 이상이 되다 보니 전체 직원들에서 고숙련자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고숙련자들의 노하우 지식이나 디지털화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의 그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대내외 전략 방향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도전 과제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희 기업 내부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비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철강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회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지식들이 상당히 퇴직을 하거나 하면 좀 낭비되는 요소들, 휘발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신규로 입사를 하면 또 재생산되면서 반복 업무가 대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 조직별로 예를 들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주제로서 각 조직들과 문서를 만들고 그다음 외부에 리서치를 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그 정보를 찾고 있지만 상호 간의 그 문서에 대한 공유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일로 같은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활용 측면에서 산발적인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 문서의 접근성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또 문서를 찾더라도 제목 위주로 검색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적인 내용 검색이 없어서 지식 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신규 입사자나 아니면 업무 변화가 있는 직무순환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온보딩 정책이 시급히 개선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작년에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AI가 저희 그 회사에 도입이 되면 이런 그 과제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성형 AI 활용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생성, 그리고 요약 정리, 그리고 번역, 코딩, 이미지, 영상까지 모든 그 활용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업무에 어떤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고요. 또한 임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것인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은 회의 자료나 아니면 데이터 찾는 데 많은 수고가 있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을 했고요. 또한 회사 규정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보 검색 혁신이 곧 업무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 검색 부분에 그리고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언어 모델 LMM 모델의 그 텍스트 생성형 AI가 저희의 서비스로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저희가 이 도입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에서 명확한 목적성을 저희가 앞서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활동에서 좀 많은 그 빠르게 진척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각 그 저희 조직 내부에서 문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50개 이상의 그 팀의 VOC를 청취를 하면서 구축 대상과 범위를 좀 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범위 안에서 각 생산 업무에 어느 정도가 생산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어, 특별한 그 영역이 아니라 전사 업무에 확장할 수 있는 그렇게 범용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이 아직 작년 하반기 즈음에서는 많은 확대가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반한 POC 기술 검증 자체를 좀 수행을 하면서 당사 특화된 검색 정확성 및 성능에 대해서 기술 평가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과정에서 비용과 기간 등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조직에서는 AI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구축 이후에도 현실성 있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 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올해 4월에 가동을 했고요.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좀 더 기술적으로 한번 조금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그 LMM 도입이 그 거대형 언어 모델 도입에 있어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술 요소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챗GPT 같은 오픈 AI사의 그런 그 챗GPT를 저희가 과연 만들 수 있을 건가? LMM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제조업이 그 본업인데 이런 IT가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기술 개발 비용까지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범용 오픈 챗GPT 같은 LMM을 도입을 하다 보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토큰비 같은 과금 정책 비용이 그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마다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사내의 정보가 챗GPT 같은 외부로 저희가 그 문서가 나가기 때문에 문서와 질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도 자체가 우리 철강 업무에 좀 떨어지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을 POC 과정에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주라고 하는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철강업에서는 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연주는 그 액체인 그 쇳물을 고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정인데 그런데
챗GPT한테 연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악기를 다루는 기법이라고 하는 그 범용적인 용어로 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철강업에서 기업 내부 용어가 저거 학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 도입이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용화된 서비스 외에 개발용으로 해서 그 작은 규모의 언어 모델은 있습니다. 그 언어 모델을 저희가 탑재를 하고 그걸 또 튜닝이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AI 담당자가 개발을 해서 우리의 용어들, 아까의 그 철강 용어들을 학습을 하면 그런 이해도가 높은 모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AI 전문가가 상존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런 학습을 위해서 GPU라는 그 고가의 칩이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그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지만 그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또 높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라그라는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요. 약간 라그는 그 기존의 그 LMM, 그 챗GPT 같은 그 LMM 모델이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 단계에 그런 저희만의 사내 지식 문서를 저장을 하면 그 저장된 문서를 기반해서 답변을 하는 그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정보 기반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을 이루어질 수 있고 타 도메인, 그러니까 여러 도메인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 문서를 활용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내 문서 자체에 대한 퀄리티, 품질이 증명이 돼야지만 검색 성능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 문서가 적절한 수준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네 가지 그 LMM 도입 사례가 있고 각 그 회사별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점들과 단점들을 파악해 봤을 때 라그를 적용한 사내 문서를 기반한 LMM 모델을 적용하는 게 저희의 현실에 잘 맞겠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그 라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기존의 방식은 사용자가 LMM 챗봇에 질문을 하면 LMM 챗봇은 그 답변을 하는 형태였다면 라그라고 하는 지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춰 놓으면 이 안에다가 저희의 사내 문서들을 적재를 하고 그러면 LMM 챗봇은 그 적재된 문서를 기반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내부 데이터로서 내부에만 데이터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보안에 최적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의 그 정보 검색을 맞춤하기 위해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합리적인 개발 비용까지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두 개를 좀 더 간단하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는데요. 우선 LMM 담동 모델은 이렇게 그 모든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박사가 LMM 담동 모델로 해서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 컨셉은 뭐 중학생 수준의 언어 능력만 있다면 또한 그런 그 사내 문서를 인덱싱이 되어 있는 정보를 잘 도서관에서 잘 찾고 그 찾은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오픈북 형태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 모델만 있으면 저희는 이런 그 LMM의 적용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제공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방법론을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축 결과로서는 문서 자료가 저희는 13만 개 정도를 자산화를 했었거든요. 설비 결함 보고서나 안전 보건 자료들 아니면 원료 시황들, 연구소 개발 자료 등 같은 그런 그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대상의 문서들이 과연 어느 시스템에 있고 어느 곳에 있는지, 그래서 원천 시스템의 자료와 개인 PC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업무 영역을 산정을 했고, 그런 자료들을 저희 앞서서 라그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다가 9개의 카테고리, 안전, 설비, 표준 등 9개의 카테고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카테고리별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사내 문서를 전용으로 검색하는 사내 문서 검색 서비스 한 개와, 그리고 인사와 총무 쪽에 특화된 경영 지원 AI 챗봇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축했습니다. 우선 서비스 구성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천 시스템 가운데 아래 정도 보이시면 9개 정도에 대한 원천 시스템에서 문서들을 인덱스 DB라고 하는 곳에 문서를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뭐 고장 보고서나 아니면 경조 지원 같은 거를 질문을 하면, 검색 엔진이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문서와 매핑을 해서 가장 근접한 질문에 답변을 해서 LMM 챗봇에 답변을 생성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서 진행이 되면 기존의 문서들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그 문서 기반에서 생성된 요약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구축 결과에 대해서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엔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그 과제에 대해서 문서들을 형태를 보면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같은 되게 다양한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AI 모델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좀 앞서서 있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그 VD 설비 매뉴얼이거든요. 사람 눈으로는 인식하기 쉽지만, 파워포인트 형태로 인식하기 쉽지만 AI 모델은 각각의 텍스트들을 이제 객체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또 13만 건에 대한 방대한 문서를 일시에 일괄적으로 올렸다면 계속 실시간적으로 문서가 생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 건가, 이런 고민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AI 모델 중에서 각각 문서 유형별로 카테고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어떤 그 특허 자료나 아니면 제품 서비스 같은 자료들을 보면 워드 문서 형태로 이렇게 텍스트가 위주에 있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서의 유형들이 있고, 또 어떤 보고서 문서들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형태로 그림 같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각각 유형별로 카테고리화를 해서 최적의 그 AI 방법론을 써서 좀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검색 기술 쪽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그 사용자가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문장 단위로 질문을 했다면 주요한 키워드들을 검출을 하는데, 그런 걸 약간 토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출된 키워드가 문서에 어느 정도의 빈도가 있는지 그런 우선순위를 보고, 그것들을 그 좌표 값으로 해서 가장 유사한 형태로 그 정밀 순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유사성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확성을 향상하는데 이런 좀 다양한 기술이 이용이 됐다라는 차원으로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서의 가장 질문에 맞춰서 탑3 형태로 답변을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LMM 모델을 쓰느냐, 저희가 상용화된 모델 중에서 한국어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또한 그 부적절한 질문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답변 거절 능력 자체도 우수한 그런 그 언어 모델을 쓰고자 성능 평가를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한 개인 맞춤화 질문을 위해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답변 최적화, 이런 부분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다면, 지금은 저희가 지식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 현대 스틸 인텔리전스 플랫폼, 그 부분에 대한 시연을 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챗 GPT의 그 화면과 조금 약간 흡사하게 UI를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가고자 저희가 좀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가운데 왼쪽에서는 사내 문서 검색을 위한 용도, 그리고 오른쪽은 경영 지원 챗봇 용도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 13만 6천 건 정도가 데이터 문서 자산화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고, 각 업무 카테고리별로 안전 표준, 어, 품질 그런 문서들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우선 사내 문서 검색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용자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방안 자료 찾아줘라는 질문을 하면요. 가운데에 그 해당 그 질문에 맞는 저희 13만 개 문서를 다 검색을 하면서 이 해당 질문에 가장 유사한, 가장 정확성이 높은 문서를 탑3 형태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 우측에서는 그 해당 문서에 대한 LMM 요약 답변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문서를 클릭을 하면 해당 문서의 페이지가 미리 보기 형태로 문서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예를 들어 100페이지라고 하면 100페이지 중에서 사용자의 검색의 질문에 맞는 답변의 페이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문서 제공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운로드까지 가능을 해서 좀 사용자가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영 지원 AI 챗봇은 저희의 이제 개인 정보까지도 연계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 타는 방법 알려줘라고 저희가 질문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 사업장 중에서 그 경기도 성남에 있는 그 판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제 근무지가 판교라는 것을 개인 정보를 인식을 하고 그 개인 정보에 맞춰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 근거가 정확하게 맞는지 관련 문서를 같이 좀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통근버스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서 담당자들이 누군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정보까지도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의 업무가 경영 지원에 대한 저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해당 시스템까지도 링크를 통해서 접근성 자체를 좀 향상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그 구축을 통해 가지고 현재 한 6개월 정도가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개 카테고리 별로 저희가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우선 현장 관리자 부분에서는 과거의 고장 사례들을 이제 각 사업장을 통합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장의 업무 적용에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또한 연구자들 경우에서는 방대한 문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문서 내의 내용까지도 검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 정보 수집에 좀 더 그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략가 측면에서는 전사의 문서들이 공유가 되고 문서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특히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서는 기초적인 저희 회사의 내용들이나 그리고 회사 생활하는데 어려움들, 그리고 빠르게 그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경영 지원 담당자의 경우에서는 저희 그 임직원들이 12,000명이거든요. 12,000명 이상 직원들이 이런 그 인사나 총무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빈번하게 문의가 오는 사항들이 메신저나 전화상으로 대응을 해 왔었는데, 앞서서 AI 챗봇 서비스가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 앞서서 그 선두에서 대응을 해서 일에 몰두를 할 수 있고 그런 그 일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담당자가 상당한 그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직책 보임자 경우에서는 저희가 승진이나 승급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혜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개인 맞춤화 형태로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레슨런드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 4.5개월 정도에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과제를 수행을 했었고,
생성형 AI가 저희 같은 보수적인 기업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좀 빠르게 진입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만족감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그 생성형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답변의 생성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검색에 더 원하는 니즈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또 운영 수준의 관점으로서 사내 문서를 기반한 답변, 라그 방법론이 저희한테는 제일 탁월했다고 좀 볼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만만치 않은 임직원들의 기대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것을 경험한 임직원들이 많아서 그 수준에 맞게끔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한 저희 아직 13만 개의 방대한 데이터지만 여전히 그 외에 정보들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서 데이터의 양적과 질적의 확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로서는 저희가 사내 구축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8개의 원천 시스템들에서 시스템의 문서들을 위주로 자산화를 했었고요. 2단계 내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서는 이런 그 연계 시스템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보유한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사내 문서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특허 같은 사외의 문서 자체도 저희 내부적으로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식의 확대, 그런 부분으로 2단계를 좀 삼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고숙련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그 디지털화 시킬 부분에 대한 무형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가 3단계까지 추진 방안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향후의 미래 모습은 이런 이미지이거든요. 구글의 AI 검색과 비견하는 그 미국의 그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그 빅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 해당 질문을 하면 사내 문서를 검색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까지도 검색을 하면서 전체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전체에 대한 그 플랫폼 확장, 이렇게 저희가 좀 구축을 해서 진정하게 사내, 사회, 그리고 무형자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자산화를 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어떤 걸 올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화면을 좀 가져왔거든요. 대한민국의 철강업에서는 크게 이 두 분의 역할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포스코의 고 박태준 회장님이시고, 오른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님이신데, 이런 그 제철소 건립에서 많은 도전과 많은 열정을 보이셨었습니다. 이런 그 선대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아시아 철강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들으시는 그런 분들과 같이 철강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을 닮은 단단한 열정으로 최고 경쟁력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그룹이 시작한 최초의 도전은 인간 생활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산이 시대의 가치가 되도록 이제 동국제강그룹이 철의 본질에 지구를 향한 기술을 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철이 세우고 사람과 환경을 향하는 기술이 키워낸 기업. 동국제강그룹은 인간 생활의 뼈대가 되는 철강제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언제나 최고 품질의 제품과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이어가겠습니다.